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도 잡지 3회가 시작됐고요. 1회, 2회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연락도 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PT를 공유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올렸죠. 미래학교 강사 모임 선생님들이나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만 공유를 하고 나중에 이북으로 나오면 그때 좀 보시라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화면에는 나오니까 공부에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도 있고 이제 궁궐과 왕릉은 이제 증보판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몇 개가 더 뒤에 실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 풍속 중에 건복, 주식, 다연, 그다음에 과과, 과일과 오이류 이제 채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채소만 보는 게 아니라 한자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이류의 대부분이 다 외래 채소들입니다. 그럼 한자로 어떻게 표현됐는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6페이지 6쪽입니다. 6쪽의 과거입니다. 교재 6쪽. 여기 6쪽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 이제 한자 그대로 여지 가자. 그러니까 배여자거든요. 배리. 죄송합니다. 배리 이화할 때 배리. 그래서 이화할 때 요 이자하고 다릅니다. 요 이자는 오얏이라는 뜻이고요. 오얏. 자두란 뜻입니다. 자두 오얏. 그래서 여기서는 리지 가자. 배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거, 아름다울 거, 가자는 품종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품종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품종과 지금 품종 보면 지금의 나주배나 이런 것들은 되게 우수한 배입니다. 당도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껍질의 그거, 그 다음에 식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뭐 씹는 이런 맛들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나주배가 최고입니다. 아니요, 실제 최고예요. 최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품종에는 뭐가 있느냐? 추향이 있다, 이죠. 추향. 아마 가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향기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 배품종을 추향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서라는 건 이제 어디냐면 오늘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해서. 서울 기준으로 할 때는 서쪽이라고 봤던 겁니다. 방위는 약간 원래는 북쪽이지만 대체적으로 황해가 약간 서쪽으로 기울였죠. 그래서 해서라고 부릅니다. 해서의 황주, 봉산 등지에서 에서 온다. 그쪽에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라는 게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황해도 지역에 나는 것을 최고로 친다. 지금 이제 나주배지만 품종을 좀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요것은 이제 감이란 뜻입니다. 감시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감의 품명이 월화, 소단, 장존, 방열은 어디 나냐? 기내라는 것은 이제 서울과 그 옆에 임금님의 봉지를 예전에 기라고 불렀습니다. 500리. 그러니까 서울은 궁궐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원래 일도 일경제입니다. 일도 일경제. 뭐냐면, 한 나라가 들어서면 도읍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도읍은 뭐냐면, 종묘 사직이 있는 데가 도읍이에요. 그리고 임금님의 궁궐이 있는 게 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방민족들은 일도로 쓰는데 3경제, 5경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일도, 일경제예요. 근데 북방민족은 일도, 3경제. 고려가 대체적으로 일도, 3경제. 그리고 그 이전에 신라라든지 또 고구려나 이런 데는 일도, 3경 또는 5경제. 요나라, 금나라 다 일도, 5경제를 썼습니다. 근데 조선은 일도, 1경제였는데 경이 늘어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도, 1경, 5궁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일도, 1경, 1궁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궁이 늘어나죠. 왜냐하면 조선이 제후국이기 때문에 경을 많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일도, 1경에 궁만 늘리는 형태로 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기 보면 월화, 소단, 장존, 방열은 기내의 남양, 여기 충청도, 여기 남양,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안산. 그죠? 남양과 안산에서 난다. 그죠? 그 다음에 귤, 유자, 석류. 귤, 유자, 석류는 모두 남쪽에서 난다.
예, 오늘날 호남 지역에서 많이 나죠. 저기서 난다. 그 다음에 서울, 경성. 그러니까 여기도 경성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한양을 경성으로 바꾸잖아요. 경성부로. 그래서 경성이 일본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그냥 한양, 한성, 경성은 일반적으로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성은 예, 분재로 키운다. 뭐냐? 성류를 분재에 키우는데 역시 잘 자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예, 한번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나무 리자라고 되어 있고 감나무 시자. 그래서 감나무 시자는 지금은 거의 이걸 씁니다. 이걸로. 이체자를 거의 정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게 쓰기가 편하니까. 그죠? 예,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쓰기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은 저자 시자를 쓰는 이 이체자를 많이 쓴다는 거. 예. 그다음에 귤. 뭐 귤은 예, 탱자지와 귤은 같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수를 기반으로 해서 북쪽은 탱자가 되고 남쪽은 귤이다. 근데 사실은 예, 다른 겁니다. 꽈만 같은 거지 예, 속과 종으로 갈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동글동글하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농담으로 예, 풍토에 따라서 귤이 되고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전혀 다른 거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자는 말 그대로 유자 쓰고 성류도 말 그대로 성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 가운데 우리 전통적 배 가운데 남아있는 거 그것은 태능배입니다. 혹시 태능배 드셔보신 분? 태능배. 80년대 초에는 태능으로 놀러가서 많이 먹었죠? 지금은 어때요? 태능에? 배 조금 있죠? 아마 생산해도 단가가 안 맞을 거예요. 워낙 좋은 배들이 많이 나오니까, 품종이. 그래서 이게 이제 태능 돌배입니다. 태능 돌배. 주로 연인들이 많이 갔습니다. 예, 그죠? 부천 소사에 딸기 먹으러 가고. 모르세요? 예. 아니, 부천 소사 딸기 먹으러 많이 갔어요. 예, 많이 갔습니다. 그때가 80년대. 이렇게. 이건 태능 돌배로, 예, 겉이 파란해가지고 단단하면서 점점 이렇게 노랗게 익어가는 애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의 배, 예, 나주배입니다. 나주배. 예, 이게 나주배입니다. 예, 현재 과일 가운데 수출할 때 인기도가 1위 정도. 우리나라 사과와 배가 되게 품질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중일 삼국 특산입니다. 이 배는. 예, 그래서 돌배나무의 재배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돌배가 전통적인 우리 고유종입니다. 이것을 품종 개량한 거예요. 품종 개량한 거. 그러니까 돌배나무의 품종 개량한 거.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또 품종 개량한 것이 섞여서 지금은. 그렇지만 기본은 돌배나무라는 거. 아, 우리나라 배는 돌배나무를 기본으로 한다. 정도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 자, 그 다음에 감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생입니다. 자생. 예, 자생. 예, 낙엽과이고 과일 수목이고 주로 남부지방에서. 근데 요새는 감의 재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밀양 바로 거기, 진영 밀양 그쪽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배 면적이 딱 올랐어. 그래서 우리 충청도는 감이 작아요. 북쪽으로 갈수록 감이 작아. 점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거의 안성까지도 감 재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온도가 오른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감나무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 요게 의령의 감나무입니다. 백곡리에 요 감나무. 근데 이게 지금도 감이 열려요. 감이 열립니다. 500살이죠. 예, 500살. 와,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감 하나 얻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500년 역사를 가진 할아버지 감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감.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고염이 감하고 같은 거라고 하는데 다른 겁니다. 품종이. 고염. 예. 그래서 예전에는 감나무에다 고염 뭐 이렇게 접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게 이제 속은 같기 때문에 서로 교배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안 열립니다. 그 다음은 그 씨를 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뭐 당나귀 하면 뭐 이렇게 노새가 나오고 뭐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하여튼, 예. 이 고염나무는 산에 참 야상에 참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고염이고요. 자, 감이고, 다음이 귤입니다.
귤은 남쪽에서 올라온 걸 확실해요. 근데 어느 때 제주도에 상륙한지는 모릅니다. 요새는 이제 강진까지도 귤을 심더라고요. 남부. 근데 예전에 이제 주로 감귤이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진상품이었고 임금님이 이제 주로 신하들이나 공주 왕자들한테 하사했던 진공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감귤 공역이 무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해녀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공납을 해야 되지만 이 일정 시간 동안에 감귤 농장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닭나무가 또 그렇게 공역이 많았다 그래요. 아니 나쁜 새끼들이 밭에 예를 들어서 1톤을 생산하면 되는데 지가 압박을 해서 2톤을 생산해서 뒷배 차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보면 완전 삥땅 공화국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비라는 이름으로 조선을 너무 미화해요. 그것은 철학적으로는 선비지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삥땅 뜯어먹는 인간들로 짜여서. 근데 그게 국가가 장려한 거예요. 왜? 중간 계급한테 급여를 안 줘버리니까 서리들한테. 그럼 서리들이 뭘로 먹고 살아요? 군역이니 뭐 그다음에 또 병역에서 뭐 이렇게 또는 호적 이런 거 뗄 때 안 떼어주는 거야 이게. 무슨 저기 분쟁이 걸리면 바로 뭐 떼야 되잖아요. 근데 기다려봐 하면 한 달이야. 근데 단량 주면 내려와. 이런 게 이제 삥땅 공화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귤은 근데 이제 저희 저희 처가가 완도에 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제주도에 이제 일하러 가셔서 아니 일꾼이 없으니까 막 고구마 이런 것도 캐러 가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50대 이렇게 건장하면 일거리 되게 많아요 요새.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못 오니까. 왜냐하면 외국 노동자들은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계절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해. 그래서 남부지방에 있는 할머니들이 많이 배 타고 가요. 그래서 그걸 씨를 갖다가 심었는데 잘나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점점점 온대에서 아열대로 좀 바뀌고 남쪽은. 그러면 바닷고기도 다 바뀌겠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 귤꽃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거의 뭐 요새는 조생종이 많아서 뭐 10월, 11월 달에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12월에 채취를 하는 거고요. 수확을 하고 하여튼 서기 전후한 시대부터 재배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이제 탱자인데 이 탱자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귤이 변화해서 탱자가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요게 이제 중국이면 요게 황하고 요게 양자극이면 이게 회수예요. 그러니까 회수가 남부와 북부를 가르는 경계선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갔는데 당신 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원래 도둑놈 같은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쪽의 풍속을 바꾸려고 한다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착한데 여기 가면 땅이 나빠서 항상 도둑놈이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땅이냐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와서 이 땅을 전부 다 나쁜 거로 바꾼다는 거 아니다. 우리는 원래 착한데 이쪽 땅이 원래 나쁘다. 그때 이제 써먹는 게 이거예요. 귤이 해수 북쪽에 가면 탱자가 되고 해수 남쪽에 가면 귤이 된다. 그러니까 풍토를 얘기하는 거죠. 풍토. 무지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탱자와 귤은 과는 같으지만 다른 거다. 다른 거.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에 특히 우리나라는 탱자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 약재로도 쓰지만 그 탱자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방어책을 쓸 때. 그래서 우리 저기 강화도 같은 데 가면 초지지나 이런 데 가면 탱자나무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성벽 밑에. 그것은 이제 적이 침범하지 못하라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탱자로 담을 한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긴 작대기로 막 휘어져.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탱자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언제 쓰느냐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구들장이셨어요. 구들을 잘 놓으셔. 그러면 우리 이제 황화지라는 게 있어요. 황화지. 또는 황모지라고 하는데 약간 노릇노릇한 종인데 그걸로 장판을 깔아. 장판을 까는데 그 장판 깔기 전에 흙을 이게 황토를 이렇게 깔잖아요. 황토를 발라서. 그럼 그게 오래되면 이렇게 갈라서면 나중에 연탄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탱자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약간 이제 말랐을 때 그 탱자로 거기를 계속 문질러요. 어렸을 때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그 탱자 곡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을 형성해서 코팅이 돼요. 그때 탱자가 쓰여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다 황모지 싹 바르는 겁니다. 황모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탱자는 이런 때 쓴다. 자, 그 다음에 뭐 유자. 귤과 속은 같아요. 종속할 때. 그죠? 접을 붙이면 열매는 열리지만 그 다음에 열매에서는 열리지 않죠. 자, 그게 이런 겁니다. 개와 늑대도 새끼가 날 수 있어요. 속이 같으니까. 객과 개속이니까. 자, 죄송합니다. 늑대과 늑대속. 개종이니까. 개는 모든 게 같은 종이니까, 뭐, 그냥, 진돗견과 뭐, 세파트가 결혼하면 새끼 나오고 그 새끼가 또 새끼 납니다. 같은 종이가. 지역에 따라서 얼굴 생김새가 달라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유자나무는 5월, 6월. 그죠? 개화하고, 호남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지금은 식용으로는 안 쓰고 주로 차나, 껍데기를 바삭 말려서 차나 약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요 정도로만. 그래서 유자꽃. 그리고 이제 이 유자꽃이 아름다우니까 관상용으로도 요새 많이 심습니다. 남부지방에. 그래서 이 집에서 심으면 안 되는 게 전나무나 이런 거 심는 거 아닙니다. 소나무나 철쭉나무 같은 거 원래. 그 다음에 어떤 집 가면 불등이 있더라고. 등. 그거 죽은 사람을 위한 등이잖아요. 그걸 집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이쁘다고 그냥 조경으로 막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식한 것도 용감하다. 이런 과실나무를 심으면 일단 향기도 좋고 또 이걸 가지고 약재도 쓸 수 있고 급할 때 이거 마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차로도 대용이 된다. 그리고 석류는 이제 수입 이렇게 온 겁니다. 외래종입니다. 원산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석류의 껍데기는 차와 약재를 쓰이고 대략 8세기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로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화에서는 다산이다. 왜냐하면 이 류라는 말이 남기다는 뜻입니다. 남기다. 자손을 많이 남기다. 그래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는 퍼뜨릴 포자가 같은 파종할 때 자손을 많이 퍼뜨려라. 그래서 포도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꽃은 이어질 연자.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라. 그래서 이거 세 개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자경전 뒤에 굴뚝에 그게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석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자경전, 요 꽃담에 이렇게 석류가 있거든요. 석류가 있고 그 뒤에 십장생도에는 포도하고 연과가 있죠. 그래서 포도, 연과, 석류, 이것은 자손번창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은 여성의 공간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궁궐의 최고 어르신, 왕대비나 대비마마가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현실적으로 모든 어머니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산을 상징하는 요 석류가 요 바깥에. 그리고 요걸 그대로 재현한 게 호암미술관의 희원이라는 정원입니다.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요게 석류, 입이 주둥아리가 이렇게 펼쳐진 거 석류란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입니다. 도지 불모작. 복숭아 가운데 털이 없는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복숭아면 여기에 잔털이 쭉 있습니다. 잔털이 이렇게. 잔털이 있죠? 그래서 잔털이 없는 걸 승도라고 한다. 우리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도는 뭐냐면 천도복숭아가처럼 민낯. 그러니까 스님이 미인이잖아요. 민머리잖아요. 그래서 승도라고 한다.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털이 없는 복숭아를 승도라고, 털이 있고 매우 털이 있으면서도 크고 절대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조숙상미라고 합니다. 일찍 있고 상쾌하고 이쁜 거. 그죠? 털이 있고 매우 큰데다 일찍 익으면서 맛이 시원한 복숭아를 6월도라고 한다. 왜냐면 이건 좀 빨리 익어서 6월,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말하면 장마철 중심으로.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열리기 때문에 당도가 좋은 겁니다. 장마철에서부터 8월 달에 열리는 것은 제일 맛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를 딸 때 8월 중순부터 따요. 왜냐하면 그때 장마철을 넘기면 포도가 막 커져요. 커진 후에 이제 장마가 끝이면 점점 수분이 떨어지면서
당도만 남아요. 그 포도가 정말 맛있죠. 그래서 포도 중에 최고 맛있는 건 끝물 포도라 그래요. 다 따고 나서 10월 달에 있는 그 잔가지에 붙어 있는 것들 몇 가지. 그러면 우리 동네도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들한테 막 따먹으라 그래요. 왜냐면 그런 포도들은 막 꼭대기에 있어. 막 꼭대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사다리를 가지고 가서 그 끝물 설탕 저리 가라죠. 뭐 드셔보셨죠? 끝물 포도. 예, 그런 뜻입니다. 6월도락 한다. 그리고 울릉도에도 큰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예, 요 씨앗, 그죠? 씨를 가지고 심는다. 가지 치는 게 아니라 씨를 가지고 심는다. 그래서 이것을 울릉 복숭아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복숭아인지. 그래서, 숙자는 뭐 이글쑥, 숙채하면 익히는 거, 생채하면 익히지 않는 거, 생나물, 상은 시원할 상, 제 아우가 상천이거든요. 그리고 법호는 저군이고 공통점이 있죠. 물이잖아요. 물. 왜냐면 제 사주가 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는 스님이 줄 때 상천이라고 샘천자를 써준 거고, 여기는 적자는 붉을 적자지만 운자는 물결 거세게 칠 운자거든요. 레드 빌로우라고 합니다. 영어로 빌로우, 큰 물결. 그래서 그걸로 화를, 근데도 안 돼요. 저 아시겠지만 성질 되게 급하거든요. 그걸 누르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돼. 여기서 막 하여튼 제 이름으로 욱자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핵은 우리말대로 시핵. 그리고 울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이렇게 울창할 울.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서도지고요. 서쪽에 뻗은, 그리고 이쪽에 뻗은 거, 이쪽에 뻗은 건 동도지. 동도지는 벽사에 쓴다고 지난주에 했고요. 복사나무의 열매다. 그러니까 복숭아나무는 없는 거예요. 복사나무의 열매를 복숭아라고 한다. 이거요. 사월경. 지금 가면 어제도 많이 보셨죠. 복사꽃. 어제 우리가 이성산성 답사를 했는데 그쪽에 진짜 복사나무가 엄청 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다음에 유모, 털이 있는 거. 유모종은 황도와 백도라고 하고요. 유모가 없는 것은 이제 승도, 천도복숭아. 그리고 천도는 변종입니다. 변종. 복숭아의 변종. 이렇게 되면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여기 보면 우리 이런 책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은 황도와 백도. 그죠? 황도와 백도.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천도와 승도는 털이 없는 거. 요게 이제 천도복숭아고요. 그다음에 자두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복숭아와 다른. 오얏이라고. 그래서 오얏 리자를 쓸 때는 개자두라고 부릅니다. 개자두. 전통적인 그냥 야생 토종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단단하니까, 왜냐면 일반 복숭아는 이렇게 담그면 풀어져요. 근데 오얏은 단단하니까 장을 담그거나 장아찌를 담그면 그게 1년 농사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 오면 그 오얏을 이렇게 장아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많이 나옵니다. 이규보 시에도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얏을 넣었다. 그거는 이 오얏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아찌,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두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 궁궐에 있는 문양은 그래서 자두 문양이죠. 오얏 문양. 자, 한국산 승도입니다. 이게 한국산 승도. 이렇게 전통적인 승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품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지 일상적으로는 재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재배를 하냐면 한국농업진흥청에 이런 데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전부 다 그냥 수매를 해요. 왜냐면 한 지역에서 만약에 심다가 거기서 병이 나서 다 죽어버리면 품종이 절종이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개 그런 걸 지정해서 거기서 키우게 합니다. 그냥 거기는 이것만 키우면 돼요. 그러면 다 수매해 가니까. 그리고 수매값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국산 황도. 아니에요. 이게 색깔이 이런 거지
예, 그 아내를 보면 속이 혀요. 예. 그래서 점점 하얘집니다. 아니, 방송하고 전도복숭아하고 그림이 바뀐 것도. 아, 아닙니다. 이거 천도복숭아입니다. 맞아요. 예,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닙니다. 이거 항상 황도입니다. 황도. 예, 이거 잔털이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한 거고. 예. 아무튼, 이 복사나무의 변종이고, 열매, 예, 털이 없다. 그래서 승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호박입니다. 남과. 남방 지역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호박, 그죠? 남방 지역. 호박입니다.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저쪽 멕시코 쪽에서 건너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점점 올라와서 남과라고 봅니다. 남과는 동은 뭐뭐 함께 이런 뜻입니다. 예. 연사라고 하거든요. 접속사, 연사 할 때는 뭐뭐 함께. 그래서 남과는 돼지고기, 저육, 돼지고기와 볶을 자 이렇게 같이 볶으면 미가 맛이 최고다. 근데 요새 호박에다가 돼지고기 같이 볶습니까? 나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해요. 해요? 네. 어디서 합니까? 좀 먹고 싶어. 아무리 봐도 제가 이때까지 돼지고기에다가 집에서. 아 집에서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도 없어요. 처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하죠? 네, 안 하죠. 새우 넣고. 그렇죠. 그 정도는 해도 우리 어릴 때는 나는 먹은 것 같은데 이게 저기 호박을 채 썰어 가지고 예. 돼지고기와 같이 버무려서 이렇게 해요. 예. 예. 또는 조리한다. 뭐로? 마른 면어 대가리. 예? 그래서 요새는 민어로 봅니다. 민어 대가리로 보면서 위하월 여름에 진솔지찬 참 괜찮은 반찬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삶을 자 쓰고 요건 이 조기가 아니고 조기 대가리는 이거 하면 맛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민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그다음에 진솔은 말 그대로 진솔하다는 것은 조촐하게 참되게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반찬은 그대로 말 그대로 반찬차. 이거 요게 이제 호박입니다. 호박. 뭐 호박은 같은 나무에 암수가 있고 열매가 먼저 조그맣게 열리고 거기서 꽃이 핍니다. 아주 독특한 또 이게 줄기 식물이죠. 그러니까 덩굴 식물이라도 하고. 그리고 중남미가 원산지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형태가 세 개로 나눠서 동양계, 서양계, 그다음에 페퍼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계 호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동양 호박은 이렇게 둥글습니다. 이렇게 둥근 형태가 특이하죠. 제가 집에서 이거 호박을 많이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요게 전형적인 호박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동양계 호박은 넝굴형이라면 덩굴 또는 넝쿨형. 그리고 서양계도 덩굴 또는 넝쿨 이렇게. 그러니까 덩굴할 때는 굴이고 넝쿨할 때는 쿨입니다. 근데 이 페포계 호박은 무덩굴입니다. 덩굴이 크게 큰 게 아니고 이만치 크다가 끝나. 그리고 거기서 막 열립니다. 나무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막대 같은 거 꽂아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박은 막 끝까지 뻗어나가는 거고, 이건 일정 가면 더 이상 안 떠는. 그래서 무덩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어디야 슈퍼마켓에 가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는 이제 무덩굴은 주로 그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뭐 호수 같은데, 공원 호수 같은데 많이 키우고 있죠. 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덩굴형 서양 호박은 왜 이걸 심냐면 노과를 얻으려고. 노과라는 게 늙어가지고 오래된 과. 맷동 호박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상업용으로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주로 이제 요리용으로 쓰죠. 우리가 주로. 예. 그래서 이 호박에다가 새우젓 넣어서 한 건 많이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넣었나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참.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이게 이제 대부분 서양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호박하면 이제 남쪽에서 와서 남과라고 합니다. 주로 가지 같은 열린 거 과라는 거 말씀입니다. 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요게 손톱 같은 건데, 요게 줄기란 뜻입니다. 요 줄기에 뭐가 하나가 이렇게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오이과, 가지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오이는
노랗게 익는다 그래서 황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참외는 진짜 맛있다 그래서 진과. 한자로 이렇게 쓰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그다음에 수박은 서양에서 왔다 그래서 서과, 시과 또는 물이 많다 그래서 수익과 이렇게 수과. 그래서 수과 또는 서과. 그리고 멜론은 향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향과 또는 달콤하다 그래서 밀과. 향과 밀과. 그리고 수세미는 그 안에가 실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과. 실사 써서 사과. 이렇게. 요 정도로만. 한자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제1강 과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